안녕하세요, 권유기입니다. 저번 영상을 또 보셨다면은 3장 정전기와 콘덴서 36번까지 풀었었는데 이제 37번부터 또 풀어보겠습니다.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단위가 줄이죠. 저장되는 에너지, 축적되는 에너지, 축적 후 방전되는 에너지, 요거를 말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콘덴서 파트지 않습니까? 인덕턴스에도 저장되는 에너지가 있고 최적당 에너지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 쌤들이 보기를 한번 보시면 L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C가 나와요. 그러면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이렇게 길게 썼니? 2분의 1 CV의 제곱이더라. 이런 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콱 씹어 Q는 CV라고 하는 공식에서 C랑 V를 남겨놓고 한번 공식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본다면 어떻게 나오느냐? 2C분의 Q의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과 2분의 Q V라고 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단위는 줄 이렇게 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쌤들이 하나 좀 보셔야 될 거는요. 요 공식을 쓴다는 것은 요 공식을 쓰신다는 거는요. C와 V 값을 줘야 된다는 얘기고 요 공식이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C 값이랑 Q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요 공식을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Q 값이랑 V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게 공식들을 조금 잘 암기를 해두시고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2분의 1 CV의 제곱 공식만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8번 어떤 콘덴서에 전압 V를 줬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전압을 가해서 Q쿨롱의 전하를 충전할 때 저장되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콘덴서에서 V와 Q를 쓰는 저장되는 에너지 공식은 방금 했었던 2분의 1 QV라고 하는 요 공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쌤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요 빨간색 밑줄 쳐놓은 애랑 보라색 밑줄 쳐놓은 애랑 비슷한 형태잖아요. 근데 얘는 제곱이고 얘는 그냥 V예요. 그래서 쌤들이 4번 찍고 틀리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런 거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9번 10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그럼 C가 10마이크로페럿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거기서 45줄의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단위가 줄이죠. 그럼 얘는 저장된 에너지 W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말하는 게 뭡니까? 충전 전압을 구해달라. 그러면은 저장되는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인데 C랑 V가 들어가는 공식이라면 W는 2분의 1 CV의 제곱 요거 쓰라는 건데 전압 빼고 다 넘기라는 거죠. 그럼 V의 제곱은 EW를 C로 나눈 거랑 같을 거고 우리한테 구해달라는 건 전압의 제곱이 아니라 전압이니까 양단을 루트를 씌운다면 여기는 제곱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루트 10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 2 곱하기 45를 하라는 얘기네요. 자, 계산기 저도 해보겠습니다. 90 밑에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 딱 3000이 나오네요. 그럼 전압이 3000V니까 3 곱하기 10의 3승이 3000이죠. 요게 답이 될 겁니다. 40번 100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왜 이래 100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1000V의 전압을 가하였다. V. 근데 충전한 다음에 이 저항을 통하여 방전을 시키면 여기까지가 저장 에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장 에너지. 단위가 줄인 거. 근데 여기서 뭐를 구해달래요? 열량, 칼로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쌤들 1줄은 0.24칼로리 아닙니까? 맞죠?
0.24칼로리니까 일단 저장되는 에너지를 구해서 단위가 줄인 걸 만든 다음에 0.24까지 곱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 번에 하든. 그럼 일단 나눠보겠습니다. 2분의 1 위쪽에다 할게요. 여기다 하겠습니다. C랑 V가 나왔으니까 W는 2분의 1 CV의 제곱을 쓰라는 건데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C 값은 얼마입니까? 1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까지가 C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가 1000V니까 10의 3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제곱까지 때려야 된다 이 얘기겠죠. 그럼 여기는 10의 6승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 놈이랑 서로 1로 상쇄가 될 거고 여기가 결국에 값어치 50이라는 값이 나오면서 단위가 줄일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구해달라고 한 것은 칼로리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까지 곱하라? 0.8 정말 50 곱하기 0.24를 하라는 얘기죠. 50 곱하기 0.24 24 곱하기 5랑 같은 거네요. 0.24 곱하기 50 1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12 칼로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단위 싸움이 될 겁니다. 계속 이론은 공식 싸움이라기보다는요. 공식은 어쨌든 암기를 하게 되면 쌤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단위 싸움이 돼요. 자, 41번 정전 흡인력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전 흡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적당 에너지와 같은 단위를 쓰는 애인데 자, 정전 흡인력의 공식은요. 어떻게 해드릴까? 아싸리 하자. 자, 쌤들 최적당 에너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C에 저장되는 최적당 에너지예요. 단위는 줄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콘덴서에 저장된 최적당 에너지인데 2분의 엡실론분의 2 곱하기 엡실론분의 전속 밀도의 제곱. 전속 밀도는 또 유전율 곱하기 전개와 같으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2분의 1 전개의 제곱 곱하기 엡실론. 그 다음에 여기 유전율 하나와 전개 하나를 곱하면 전속 밀도니 2분의 1 전개 곱하기 전속 밀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에서요. 우리 쿨롱을 쿨롱 법칙에서 V는 2 곱하기 D라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2만 남겨놓고 넘기면 D분의 V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했었어요. 2분의 1 D분의 V의 제곱의 엡실론이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쓴 요게 뭐다? 정전 흡인력이더라. 근데 요 놈의 단위는요. 뉴턴 퍼 제곱미터인데 요거를 변환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전 흡인력은 이쪽 파트예요. 그 다음 뭐에 비례하느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이렇게니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다. 2번이란 얘기죠. 제가 일부러 저기 최적당 에너지까지 같이 좀 섞어서 했습니다. 여기가 쌤들이 이제 제일 많이 힘들어 하셨던 그런 파트였잖아요. 그쵸? 여기 정전 흡인력. 그 다음에 42번 전개가 여기다 써볼까? 전개는 50 볼트 퍼 미터 맞죠? 그 다음에 전속 밀도 D인데 100 그러면서 단위는 쿨롱 퍼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래요? 단위 최적의 세제곱당 저장되는 에너지 요거 얘기한 거예요. 그럼 위에 거네. 방금 썼던 거. 전개와 전속 밀도가 들어가는 최적당 에너지의 공식은 2분의 1 ED 전개 곱하기 전속 밀도라는 공식이 되겠네요. 요걸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50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5 아닙니까? 25 곱하기 100이랑 똑같으니 어떻게 되겠죠? 2500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패러데이 거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산업기사 자기학에서 좀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쌤들한테 조금 언급을 하지만요. 쌤들은 그냥 단순 암기로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안 나와요. 그래도 내가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보기는 하는 게 좋겠죠. 자, 패러데이 관에서 단위 전이차당 보유 에너지는 몇 줄이냐? 요런 얘기를 했을 때는 답이 2분의 1줄입니다. 단위가 줄일 때 2분의 1 줄이다. 요거는 조금 암기로 가놓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 놓여있는, 자, 진공이라는 말이 일단 나왔고요. 놓여있는 2 곱하기 10의 3승 쿨롱의 점 전하로부터 1m 떨어져 있는 점 A와 2m 떨어진 점 B의 전속 밀도 각각 dA와 dB를 구해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쿨롱/제곱미터 제곱미터 단위는 맞고요. 자, 쌤들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게 제가 뭐라고 했었죠? 면적당 전속 푸사이라고 했었고, 얘는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S분의 Q. 근데 얘가 구도체라고 한다면, 점전하나 구도체라 한다면 면적 구하는 방법은 4파이 R제곱분의 Q인데 요거 쓰라는 얘기예요. 요 공식을 쓰라는 건데, 지금 Q 값을 얼마로 줬습니까? 2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맞죠? 자, 그럼 여기다가 옮겨서 써볼게요. dA, dB 4파이 R제곱분의 이렇게 할 건데 A가 거리가 얼마였죠? 1m였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 B 거는 떨어진 거리가 2였잖아요. 그럼 2의 제곱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의 3승 쿨롱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계산했을 때 얘는 159.1549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39.788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좀 볼게요. 일단 159, A가 159예요. A가 159면 여기밖에 없네요. 지금 3번. 그럼 40인데요. 여기는 네, 39.788이니까 39.788이니까 약 40으로 본다. 그럼 얘는 왜 안 해요? 여기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1이라서 그냥 절상한 것 같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가니까 쌤들이 이런 거는 약간 눈치껏 푸실 수 있는 게 좋겠죠. 45번 콘덴서의 극성을 가지고 있는 콘덴서로서 교류 회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교류 회로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콘덴서의 종류를 좀 하겠습니다. 자, 콘덴서의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은 가변 콘덴서라고 해요. 근데 제 대표적인 거는 바리콘입니다. 그 다음 용량이 변화가 불가능하다 이러면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고정 콘덴서 라고 하는데 요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해 콘덴서가 있고 세라믹 콘덴서가 있고 마이카, 마일러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콘덴서는 종류가 4가지니까 얘네 특성도 좀 봐두셔야 되는데 얘는 직류 회로에서 사용한다. 극성이 존재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전해 콘덴서입니다.
그 다음 세라믹은 비유전율이 높다. 비유전율이 높고 가격은 싼데 정밀도가 높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가성비가 좋다죠. 가격은 싼데 성능이 좋으니까. 그 다음 마이카는 제일 대표적인 키포인트는 표준 콘덴서 이런 얘기 나왔을 때이고요. 마일러는 가격은 싼데 그만큼 정밀도도 좀 안 좋아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일러는 그냥 싼 게 비지떡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라믹은 가성비가 좋다. 마이카는 표준, 전에는 직류 이렇게 보시면 좀 좋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교류 회로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직류 회로를 쓰는 전해 콘덴서가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온도 변화에 의한 용량 변화가 적고 절연 저항이 높은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어. 자, 뭐래요? 표준 콘덴서라고 했었으면 방금 제가 2번 마이카라고 했었죠. 17번 비유전율이 크다. 비유전율이 큰 산화 티탄 등을 사용을 하는데 극성이 없으며, 이 극성이 없다고 이제 극성만 보고 전에 찍으시면 안 돼요. 극성이 없으며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라믹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 48번 콘덴서가 가지는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기를 저장하는 특성이 있다. 그쵸? 왜? 전하를 축적하는 장치라고 했었잖아요. 콘덴서 자체가. 그 다음에 상호 유도 작용의 특성이 있다. 요게 틀렸어요. 인덕턴스를 배우셨으면요, 상호 유도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라고 하는, 이렇게 써드릴까? L 인덕턴스 단위가 헨리인놈, 요거 놈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콘덴서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49번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는 아까 뭐라고 했죠? 가변 콘덴서, 바리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50번 전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기력선의 성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력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전기력선이 가는 방향이 곧 전장의 방향이다. 전장이 세기의 방향이다. 그 다음에 얘 전기력선 수가 조밀하게 많을수록 밀도가 높아지니 세기가 세지더라. 이런 거랑 표면에만 존재한다. 내부에는 없다. 그리고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그리고 교차하지 않는다. 반발한다. 이런 특성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보셨을 때요, 옳지 않은 건데, 여기 보면은 막 대전된 무한장 원통, 대전된 구, 대전된 도체 표면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다 얘네는 뭘 써놨죠? 내부를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아까 제가 전기력선의 성질 중에 내부에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표면에만 있다고 했죠. 그럼 얘네는 다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내부가 다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옳지 않은 거 4번이란 0입니다. 전기장의 표면의 평행이 아니라 수직인 거죠. 90도로 출입한다. 자, 그 다음에 51번 제가 단위를 제발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인데, 자, 51번 다음 중 전위의 단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네가 지금 다 단위라는 얘기인데 반대로 기호를 찾아보는 습관도 좀 해보시면 좋아요. 반대로. 자, 볼트 퍼 미터 이렇게 돼 있으면은 기호로는 전압, 요거 이렇게 할까? 전압, 퍼 분수, 미터 거리, 뭐 R이나 D든 이런 거겠죠? 맞습니까? 그럼 D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요, 전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V는 2 곱하기 D다.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전개만 남겨놨을 때 D분의 V 맞지 않습니까? 그럼 전개를 물어본 거니까 1번은 틀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위가 지금 볼트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있죠? 볼트라고 써있잖아요. 아, 아닌 걸 찾으라고 했구나. 그럼 답이 1번이네, 1번. 아닌 거였었으니까. 얘는 맞죠? 단위가 볼트니까 얘는 맞아요. 그 다음 3번은 왜 맞느냐? 단위가
줄, 퍼, 쿨롱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기호로 봤을 때 2란 거 줄이니까 1 이거를 쿨롱, 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배웠었던 전압이라고 하는 게 원래 뭐냐라고 했으면 전하가 이동하면서 한 1이라고 하는 전압인 겁니다. 그럼 원래 볼트도 같은 말이겠죠. 그럼 얘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뉴턴미터 퍼 쿨롱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고 어이? 뉴턴 곱하기 미터 이거를 쿨롱으로 나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기호로 했을 때 뉴턴은 힘이니까 F, 거리니까 D 또는 S, L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쿨롱이니까 Q예요. 자, 근데 이런 공식은 보신 적이 없으실 거거든. 근데 쌤들 이거는 물리 쪽 공식인데요. 내가 몇 뉴턴의 힘으로 어떤 물체를 이동시켰어요. 몇 미터. 그러면 저는 뭘 한 거예요? 1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라고 하는 게 1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1은 단위가 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게 뭐랑 같은 거예요? 요놈이. 줄, 퍼, 쿨롱이랑도 같은 거니까 결국에 아까 이 얘기로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다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2번은 4장 챕터 문제가 들어가 있네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밀렸나? 53문제인 줄 알았는데 52번 뭐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N극과 S극 사이에 어떤 물질을 놓았을 때 자화되는 물체의 극성과 자석의 극성이 반대라면 이 물질의 성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고 요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야 N극이 있어 S극이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대요? 어떤 물질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 근데 여기에 극성이 반대가 됐다라는 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N극은 S극으로 가려고 하고 통과해서 N극은 또 S극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석화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강자성체가 됩니다. 강자성체. 물론 상자성체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상자성체는 그냥 상이에요. 그냥 상. 되긴 해. 근데 강자성체는 되게 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강자성체냐 상자성체냐 중에 강자성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챕터 정전기와 콘덴서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4장 정자계와 인덕턴스 이런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다행이겠고요. 좋아요랑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음 챕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